건설업 관계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긴장하게 되는 공문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되는 고용, 산재보험 확정정산 안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받게 되면 많은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추징될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확정정산에서 보험료가 추징될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설업 확정정산이 무엇인지, 확정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많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추징당하는지, 그리고 확정정산 조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확정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정산이란 이미 신고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가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사업장이 직접 신고하는 자진신고 업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가 적절한지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확정정산은 보통 연 3회 정도 실시되는데 1차 확정정산은 12월, 2차는 다음 해 4월, 3차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확정정산은 단순히 공문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부 기준을 통해 매출 대비 보수총액이 낮은 사업장, 원재료 계정이 큰 사업장 또는 과거 정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대상 사업장이 되면 정산 실시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때 보통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성실적 신고서 등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즉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즉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인건비가 사업장에서 신고한 인건비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공단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추징금이 통보됩니다. 이때 사업장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단 계산 오류, 외주공사 분류 문제, 원화도급 기율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금 감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명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이 포함된 최종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실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정산에서 많은 사업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추징금 규모입니다.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보험료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치 보험료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수총액 차이가 조금만 발생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흔히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거의 추징된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정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처음부터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매년 4월 말까지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확정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확정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정보험료 신고 단계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원도급과 하도급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보험료 구조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매출 비율이 보험료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가 있는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 구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계산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식대나 차량 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동거 친족이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65세 이상 근로자 등 보험 적용 대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관리입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 세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 대외 외국인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기타소득 검토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사업소득, 즉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 성격이라면 보험료 신고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주공사비와 장비 사용료 계산입니다. 외주공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무비율 30%를 보수총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노무제공 장비인지 일반 장비인지에 따라 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사용 내역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비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관리 업무입니다. 확정정산 조사로 큰 추징을 받기 전에 지금부터 정확한 보험료 신고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신고나 확정정산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명문으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1800-7728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